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 참여할 때 이쪽에 작성인을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뜻깊은 활동에 이제 대통령이라는 의미 있는 직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되고 이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모의 국무회의만큼 이제 의장인 대통령으로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초대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제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고 정말 기대되고 열심히 진행해서 재밌는 토론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방부 장관은 저의 장래 희망인데 훗날 통일 한국에서 그 누구도 쉽게 넘보지 못할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광복 70주년 청소년 통일 모의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기 앞에 자유롭고 조용히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정경석 총재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0년 미래 통일세대 육성과 청소년의 건강한 국가와 함양 목적으로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이 활기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청소년들의 통일활동이 연맹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제는 청소년 통일 교육이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도 청소년 통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맹은 남북의 평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통일 세대 육성을 위해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통일 교육과 국가 간 교육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문성이 지닌 강사들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미래 지향적 통일교육과 건강한 국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국내에서는 최초로 경연 방식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통일 모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통일 문화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통일 모의 국무회의 역할 대상은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청소년은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번 통일 모의 국무회의에 참가한 청소년 여러분들과 본 행사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통일부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간언합니다. 광복 70주년 청소년 통일모의 국무회의 각급 학교에서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올라오신 역할 대상자에 대해 엄중한 서면 심사를 거쳐서 참가를 확정하고 지난 5월 21일과 22일 2일간에 걸쳐서 보고서에 대한 서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실시한 서류 심사는 주제의 참신성, 주제에 맞게 직책에 해당하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가 20점, 자료 활용도, 주제와 관련된 연구물, 통계자료, 시청각 자료 등을 얼마나 적절히 활용했는가 10점, 그리고 정책적 기여도, 주제 탐구 내용이 실질 정책의 발전에 기여했는가 20점으로 도합 50점에 대한 심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국무회의 여러분들의 보고서 발표에 대해 오늘 현장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의사 규칙 준수와 토론 발표로 우선 의사 규칙 준수는 국무회의의 실제 의사 규칙과 진행 요령 등을 적절히 참고했는가가 25점, 토론 발표로 참석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발표 및 토론 능력이 있는가가 20점, 합계 50점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광복 70주년 제1부 통일모의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이 우리는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부 국무위원께서는 3분 이내로 각부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교육부 총리께서 우리는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 통일교육센터를 증설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교육 시범학교를 늘리고 통일비전 및 통일 역량 강화, 문화의 차이와 극복 의지 등을 토대로 교재 내용을 개발하여 교육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용 교서를 개편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어서 정의훈 경제부 총리께서는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통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통일 관련해서 많은 경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파급효과가 컸고 그다음에 기대효과가 컸던 두 가지 정책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과 두 번째는 개성공단의 설립입니다. 일명 핵벽 정책으로 불렸던 이 일방적인 대북 지원은 초기에는 북한의 우호적인 감정을 유도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연평도 포격, 폭을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북한과의 평화에 그다지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는 일명 실패된 정책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채원 외교부 장관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남한의 산업 구조 및 주요 산업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북한과 남한의 큰 차이는 주민들 간의 큰 경제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통일이 된 후 지역적, 경제적, 더 나아가 문화적 이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제안하는 해결책은 북한 경제협력 방안 1개와 그에 해당하는 4개의 실행 방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민 대통령 실장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과 북한은 경제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북한의 현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방관하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북한과의 통일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바로 1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통한 통일 준비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북한의 농업, 어업, 이목과 같은 1차 산업을 활성화시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미래를 걸어나가는 것이 통일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송기현 환경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북한의 공장들에 설치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산업개발에 쓰이는 에너지에서 석탄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공장에서 나오는 용기로 인해 북한 사람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황을 정화하는
나무를 농지 부족으로 없애버려서 산림 부족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김성윤 통일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단일 민족이지만 서로가 분단되어 살아간 기간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필요와 중요성을 잃어가고 서로에 대한 이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남한의 교류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서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의 문화와 남한의 문화를 교류하여 이뤄가고 있던 북한과 남한이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일깨워 국민들이 먼저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줄여나가는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류주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현재 1.1%로 우리나라의 3.0%의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북한이 현재 경제가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기술 보급 또한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 예시로 북한이 순수 기술력으로 제작했다고 홍보하는 북한의 평화 자동차의 주식 70%는 우리나라에서 소유를 하고 있으며 자동차 또한 이탈리아 자동차 기업 피아트사와 중국의 라이선스를 받은 자동차를 조립, 판매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순수 기술력이 많이 발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박승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시대를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 통일부, 환경부 등 개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공간 정보를 통합하여 도시, 주택, 환경분야 등 분야별로 북한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윤태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의 자원에 대한 외국의 개발 의존과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대책으로 우리의 우수한 자원 관리 및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남북한 자원 관리 개발협력처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 남북한이 자원을 관리,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려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평화 통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 하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북한의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대해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슈퍼 옥수수 개발을 진행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김순범 교수의 8년 동안의 개발은 북한에서 연 100만 톤 이상의 식량 증산에 기여 있으며 북한에 넘겨준 27종의 원종들은 적어도 1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슈퍼 옥수수 개발의 연장선으로 표고버섯 공동재배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손예원 통일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우리 모두가 꼭 이뤄야 하는 과업입니다. 그렇게 저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통일보다는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UN 발표에 따르면 현재 북한 전체 인구 약 2,400만 명 가운데 70% 정도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기본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백신 등 기초적인 의료 지원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정열 법무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관련한 법률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재산은 국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세금을 걷는 방식이 기준이 되는 세법이 없습니다. 재산을 마음대로 소유하고 다루는 우리나라와는 경제적으로 완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선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DMZ 지역을 이용하여 통일에 이바지하려 합니다. DMZ 지역은 동독과 서독 사이에 있던 베를린 장벽처럼 남북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분단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기억하고 다짐할 수 있는 교훈의 장소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은지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시행해오던 사회주의 무상치료제를 이미 없애버렸습니다. 일부 고위층을 제외한 주민들은 모두 약을 사서 먹어야 하며 병원에 입원을 해도 따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게다가 국가에서는 개인약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위급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약을 몰래 먹다 보니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무상치료가 불가하여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기본적인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보급하도록 하고 북은 이들을 위한 복지병을 따로 만들어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복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하영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아동들의 대부분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음을 밝혔으며 영국의 위기분석 관리 전문기관인 메이플 클로프트는 2012년 아동노동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에서는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할 어린이들의 마땅한 인권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은 이러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 장벽과 문화적 선입견을 넘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손예원 통일부 장관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는 모두 교환학생과 홈스테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의 청소년 교육은 사상 이념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학생과 홈스테이 교육을 할 경우 남한의 이런 사상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처 방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스테이를 통한 교육이나 혹은 아니면 교환학생을 통한 교육에서는 통일에 따른 민족 간의 의식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상과 이념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한에서 실행하도록 협력 방안을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협상을 체결함을 통해 남북이 서로 조율을 해서 맞춰갈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손예원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의 이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북한의 이념을 건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가 같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그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정열 법무부 장관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북한이 계속 법적 제도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한 말씀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동거를 통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협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거를 통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협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법률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서로 절충시켜서 어느 법을 따르지 않고 서로 상호 번해나가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김효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고버섯 개발에 대해 말씀하셨죠? 네. 아까 슈퍼옥수수 개발과 함께 얘기하셨는데 표고버섯 개발을 슈퍼옥수수 개발처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슈퍼옥수수 개발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정책이고요. 저희는 표고버섯 정책은 이것은 특용작물로 흔히 인정받고 있으니까 특용작물 재배를 활성화해서 관련 산업도 개발시키고 결국 이것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고자 하는 뜻으로 표고버섯 공동 재배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광복 70주년 제1부 국무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대표인 인천세부고등학교 3학년 김지은 학생이 내가 경험한 통일모의 국무회의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 자신이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그 뒤로 통일에 관하여 적극적인 활동과 교육을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작년 청소년 통일 모의 국무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며 교육으로는 알 수 없었던 현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의 주제는 우리는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서 각 부의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광복 70주년 제2부 통일 모의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류현 교육부 총리께서 우리는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어떻게 해야 미래의 사회, 문화, 교육을 만들어갈 청소년들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방법은 통일 전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통일에 관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도덕, 역사 등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 통일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정식으로 통일이라는 과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교과목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통일을 더 와닿게 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한결 국방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민의 안보 보장과 국토 방위가 우려되므로 북에 대한 경계와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국무회의에서 이에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의 잠수함 탄도 발사 미사일 즉 SLBM의 위협에 대비하여 북한 잠수함을 산책하기 가능한 F-15K와 현무, 천룡 미사일 등을 재정비하고 수중 탐지가 가능한 P-3C 해상 초계기가 링셀기 등으로 경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여 미사일 탐지 후 바로 요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권예지 경제부 총리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정의하는 중공업은 생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공업 부분들의 총체이며 중공업 부분에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등의 기간공업 부분들과 임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은 한정된 재원을 중공업 부분에 집중 투자하게 함으로써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산업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공업은 물론이고 농업과 사회간접 자본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이 때문에 부분 간의 유기성을 상실하고 효율적인 경제 발전이 어려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진영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자치부에선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오비자 조치의 예외 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제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오비자 조치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지난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모든 대북 지원을 차단한 조치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오비자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오비자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화요 캠페인에서 대북 투자, 교역, 금강산 관광 기업의 80% 이상이 사실상 휴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남한 경제는 약 15조 8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김준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디어와 소프트웨어 산업, 통신 및 방송 분야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과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북한은 통신망조차도 잘 구축이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이미 탈북한 사람들의 가족, 무직자의 탈북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계획 경제 및 행정, 감시 체제가 이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도영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한은 경제 위기와 빈부 격차로 인해 보건 의료 분야에 있어 그 대우의 차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보건 의료 시스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또한 경제 위기로 인해 자급자족하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신뢰 회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최지우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통일에 대해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거창한 정책보다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일 이후에 고용 문제에 대비하여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및 직업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탈북민들에게 맞춰 현재 있는 여러 직업과 그 직업이 하는 일, 필요로 하는 능력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탈북민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나 능력 향상은 물론 다양한 경험을 위한 계획 설계를 돕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영주 환경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많은 석탄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의 90%가 화석 연료의 사용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주로 석탄과 나무를 통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중공업 위주의 발전 전략으로 인해 대기업 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서울특별시장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미래의 통일 세대를 키우는 수단이자 목적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은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었고 통일이 된다면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생긴 많은 차이점들 때문에 부딪히는 점이 많을 것이고 이는 갈등으로 분명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교육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공통의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어서 김주현 통일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에서는 기준으로 최소 56만 명의 인구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인도주의적 정패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대북전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차세윤 문화체육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한 경제 상황이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기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통제 속에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은 1%를 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악화로 인한 민생의 불안정은 북한과의 문화교류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문화교류를 위한 국내적, 국제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다음은 김다혁 외교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 문제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 조직을 외교 산하에 신설하여 범정부적으로 에너지를 집결하여 강력한 정책을 실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엔 산하의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국제사회에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김지우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교육권을 존중하여 11년제의 무상의무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의 대부분은 정치 사상 교육을 하면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지식, 인격 함양을 위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여성가족부에선 북한의 인식 변화와 기본권과 관련된 법의 실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인권교육 영상을 배포하거나 해외의 많은 나라들과의 문화교류 기회를 증진시켜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체성을 찾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아린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현재 도로총 연장에서 2012년 기준 한국은 105,703km이지만 북한은 26,114km입니다. 북한의 1970년대 도로총 연장 길이 2만 km보다는 꾸준히 발전되고 있지만 한국보다 많이 뒤처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질적인 면에서 고속도로를 제외한 북한의 도로 포장률은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각 부에서 제안한 우리는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제안을 모두 들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연합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국의 중립적인 외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미국은 한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본의 자위권을 인정하여 현재 일본의 자위대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위대를 한국 부근에 파견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이런 협력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냉각이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중립적인 관계를 하면서도 일본이 아니라 더 미국과 더 우호적인 관계를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미국의 지도 등의 일본의 다케시마의 사업이 표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선 바로 독도가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한결 국방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한결 국방부 장관께서는 북한 군사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군사력 강화는 평화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암묵적인 위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사력 강화로 북한과의 관계가 냉각될 수 있지만 북한도 잠수함 탐도 발사 미사일 등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이로 마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책으로 제안 발표된 내용에 대해 정책 과제별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일 관련 남북 교과서를 만들어 통일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남북의 각각 대학을 설립하고 입시 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군사력 증가를 위한 국방 예산 증가 요청과 5.24 조치의 예외 조항 확립,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북한 의료 지원 재단 설립, 탈북민 대상 취업 도움 프로그램 개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북한과 교류 활발화, 독도의 날 국가 공휴일 지정, 인권교육 영상 배포, SOC 발전과 친선 교류 공연 주기적 개최와 남북 공동 행사를 추진하고 남과 북의 국화를 통합하여
남과 북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광복 70주년 제2부 국무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고 2차 대전이 종식되면서 우리가 이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5년 해방된 이후로 10년 동안 53년 7월 27일 휴전할 때까지 우리 한반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처참한 경제 발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전쟁이라고 하는 참화를 겪고, 그 전쟁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정말 모든 공장시설, 농업시설, 수리시설, 하다못해 임야까지도 완전히 초토화되는, 원조에 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한데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하고 그렇게 서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준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이고 선진 국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3년 미국보다 민주주의 지수에서 앞섰어요. 충격입니다, 충격. 우리도 충격이지만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격이면서 대단히 큰 보람을 느낀다, 이런 말들을 학자나 정치인들이 합니다. 라오스에 도착하여 메콩강을 건널 때입니다. 흙탕물 속에서 작은 보트 하나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그 물속에 악어가 지나가는 것을 보며 이 작은 쪽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과 불안감이 가득 찬 채 강을 건너 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태어나서 구경도 못해본 감옥에 갇혀보았고, 팔목과 발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이동하며 땅바닥에 쓸린 사슬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졸여야 했고, 언제 복종될지 모르는 긴장감과 공포감 속에 가득 차였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술이 부어 터지면서 겨우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할 때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며 드디어 이제 한국 땅을 받게 되었구나 하며 안도의 숨을 쉬고, 이제는 살았다, 정말 내가 갇힘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겠구나 하며 기뻐하던 것이 떠오릅니다. 문산 수업고등학교 1학년 3반 이수민, 위 사람은 사단법인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광복 70주년 청소년 통일 모의 공모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5월 27일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총재 정경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수고 많았어요. 인천세고등학교 2학년 1반 박진영, 대응원 갔습니다. 공사
2015-0023 의정부 중학교 3학년 5반 김다혁. 위 사람은 사단법인 남북청소년 교류연맹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광복 70주년 청소년 통일 모의 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기에 이 승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5월 27일 남북청소년 교류연맹 중대 정경석. 동상 양주 백석 고등학교 3학년 2반 차세윤.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4반 김지부. 위 사람은 사단법인 남북청소년 교류연맹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광복 70주년 청소년 통일 모의 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기에 이 성적을 수여합니다.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2학년 5반 김하림. 내용은 같습니다. 문산수업고등학교 1학년 9반 손예원. 내용은 같습니다. 문산수업고등학교 1학년 10반 여문솔. 위 사람은 사단법인 남북청소년 교류연맹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광복 70주년 청소년 통일 모의 공모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5월 27일 남북청소년 교류연맹 총재 정경석. 경기 자동차과학고등학교 2학년 1반 이형주. 내용은 같습니다. 마장중학교 3학년 7반 박승표. 위 사람은 사단법인 남북청소년 교류연맹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광복 70주년 청소년 통일 모의 공모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입상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5월 27일 통일부 장관 홍용표 대독. 축하드립니다. 통일 국무회의 이거 활동을 하면서 해서 이제 대상을 받았는데 일단 상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준비를 함으로써 제가 뭐 알 수 있었던 뭐 그런 통일 의식이나 그런 게 중요하니까 일단 상타니까 기분이 좋네요. 광복 70주년 청소년 통일 모의 국무회의에서 금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었고 내년에도 이런 대회가 개최된다면 꼭 참여하여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도 펌프에서 여기 와서 자기 어떤 그동안에 이제 고생했던 또 연구했던 그런 과제를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심사는 나름대로 이제 객관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한 분 한 분 내가 들어보니까 다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우리가 개최하게 된 것을 참 보람있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 대회가 개최됩니다.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분기별로 해야 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할 텐데요. 어떤 뭐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큰 박수로 오늘 이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최초로 통일 모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 역할, 각부 장관 역할들을 스스로 본인들이 맡음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결 과정이라든가 진행, 또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들 기초적인 것이나마 좀 가르쳐 주고 싶었고요. 또 스스로 연구하고 또 그렇게 본인들이 또 큰 목표를 가지고 또 이 사회에 나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